지금까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열심히 받아온 건강검진, 이거 읽어서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내가 당뇨가 될 건지 예측할 수 있는 그 팁을 제가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수치가 약 안 먹어도 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혈액형은 다 갖고 있잖아요. 십이지장 궤양이 제일 많은 혈액형이라고 통계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재걸의 아주 궁금한 이야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여러분들 다 받고 결과지만큼 두껍게 갖고 있지만 뭐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건강검진 속 진짜 의미, 오늘 제가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그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게 평균적인 기준이니까 정상 안에서도 위험한 정상이 있고 아주 안전한 정상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겨우 껴들어 있다 정도의 개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건강검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40대 넘어서부터 시작이 되고 불편한 게 좀 생기니까요.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병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일단은 거기에 안 걸려 있어야 돼요. 특히 고혈압은 혈압 체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지혈증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는데 피에 지방이 높다, 고지혈증이잖아요. 혈관에 혈액이 지나가는데 기름이 많아서 끈적이면 빨리 못 지나가요.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나 빨리 영양분 받아야 되는데 도로가 막혀서 빨리 안 주는 거예요. 그 세포가 짜증나는 거거든요. 짜증을 오래 내게 하는 거 그 염증이거든요. 만성 염증, 급성은 되돌릴 수 있지만 만성은 새로운 병을 만듭니다. 암하고 이런 각종 질환이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만성염증 다음에 뭔가 오거든요. 그거 보자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H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4가지 검사를 하는 거고, 중성지방은 150 이하가 정상이고 100 이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남아도는 거를 중성지방으로 저장해요. 그러니까 저장지방이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니까 높을수록 좋다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쓰레기 차예요. 쓰레기 치우는 차. 청소하고 다 해서 이제 쓰레기 나왔는데 그 이동할 차가 없는 거예요. HDL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낮아도 40은 넘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어떠냐? 130 이하여야 되고 100 이하면 아주 좋은데 우리가 혈관에 예를 들어 헬리코박터 균이 지나가면서 상처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져서 상처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 몸의 상처에 치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LDL 수치를 이제 보는 거고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라는 거는 이 중성지방 HDL, LDL을 총 더해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관련이 당연히 있고요. 그 4가지가 정상 범위 안에는 적어도 있어줘야 피는 지나가고 있겠구나 이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건강검진에는 총 콜레스테롤 하나, 중성지방 하나 이렇게 검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당뇨에 대한 검진하고 이러면 공복혈당 검사가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럼 이런 거죠. 공복이면 일 없어도 직원들이 나와 있다 요 정도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일 없는데 직원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높다는 얘기는 쓸데없이 혈당만 높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너 어떻게 당 조절했느냐, 그게 당화혈색소. 공복일 때 혈당은 잘 조절되지만 최근 3개월 동안 평균을 보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다. 요걸 평균을 보는 게 당화혈색소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또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감마 GTP라는 검사가 있는데 지방간 보는 검사로 이 수치가 굉장히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감마 GT라는 검사를 하면 2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2번째는 지금 완전 공인된 건 아니지만 미래에 내가 당뇨가 될 건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마 GT. 그래서 앞으로 당뇨를 볼 때는 공복혈당 1번, 2번째는 당화혈색소, 3번째는 감마 GT, 요걸로 당뇨에 대한 예측에 좀 평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여기 현장에 계신 한 분의 건강검진 결과표를 가지고 왔고 직접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표 비교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종합소견이라는 설명은 있어요. 근데 이거 읽어서 확 와닿지가 사실 잘 않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제가 쭉 보면 과체중이 있고 간 수치가 좀 높고 고혈압은 있어서 약도 복용하시고 뭐 그러니까 문제는 많으신 것 같네요. 쭉 보면은 간 수치 하나가 ALT가 65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간 세포가 20개 이상 더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야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마GT라는 게 일단 정상 범위 21이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정상 범위 안에는 있지만 지방간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또 음주니까 음주를 최소한 빼고 있어야지 좋겠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쪽은 그래도 괜찮게 나왔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나 이런 것들 꼭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체중 자체가 당뇨 전 단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허리둘레를 보고도 그걸 또 알 수가 있고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조절이 되거나 그래도 약간 높을 수 있어서 결국 체중을 줄여야 약도 줄이거나 끊을 기회가 그나마 생길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약을 의지하고 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바뀌면 약이 바뀝니다. 고혈압이 하나라도 그래도 있기 때문에 당뇨 고지혈로 가기가 훨씬 쉬워요. 고지혈약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고혈압 약을 잘 먹으니까 선생님이 하나를 더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한 개 더 드시라고. 아, 그래서 왜 이렇게 고지혈증 검사 4가지가 이렇게 깨끗하게 낮은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과체중 비만이 되면은 분명히 뭐가 높게 나와야 되는데 4가지 다 정상인 거예요. 아, 이게 약 때문이었구나. 아, 이제 알게 되니까 더 그러면 달 준비하셔야 돼요. 약이 만들어준 검사 결과예요. 건강은 결국 내 습관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뭐 특별히 술도 많이 드시지도 않고 흡연도 하시지도 않고 건강을 많이 챙기고 있죠. 네. 대신 운동도 하시는 거 없고 네. 운동은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숨 쉴 시간하고 똑같아서요. 본인 상황에 맞는 운동을 택해서라도 꼭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나. 물론 이제 각자마다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핑계가 될 수 없는 게 몸에 그대로 반영이 되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고지혈 당뇨는 절대 오지 않게는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운동이에요. 술 안 드시고 운동하는 게 몸에 좋다는 뭐 먹었다 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88.9kg이 82나 80 이하로 딱 떨어지면 아마 이 수치가 약 안 먹어도 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지혈증 약을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보완해 주면서 고혈압도 조절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건 꼭 드시는 걸 저는 또 권하고 싶어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가끔 있냐면 간 수치 높아지는 거, 그리고 당도 올라가는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을 좀 녹여서 잘 때 하지가 불안하다거나 근육이 좀 불편하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코큐텐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인데 고혈압이 있으면서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한테는 코큐텐을 꼭 권하는 편입니다. 구매하시려고 바로 검색하고 계신데요. 그냥 이렇게 사도 괜찮나요? 네, 뭐 일단은 그렇게 구입하면 되고 증상에 따라 하루에 한 알 먹을지 2알 해서 200mg 정도 먹을지를 일단은 먹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검진받기 싫다. 아니, 나는 괜찮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 혈액형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팁을 제가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A형인 경우는 특히 위암이 높은 확률이 있으니까 위내시경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우선 들고요. B형은 통계적으로 상대적으로 간암, 췌장암, 당뇨가 많은 혈액형이니까 집안에 당뇨 있고 이런 사람인데 혈액형이 B형이라면 당뇨 검사를 너무 소홀히 했다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O형인 같은 경우는
십이지장 궤양이 제일 많은 혈액형이라고 통계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십이지장 궤양의 대부분은 헤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되니까 이 O형이 장이 안 좋고 속이 쓰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위내시경 꼭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B형인 같은 경우는 A형 다음으로 또 위가 안 좋은 혈액형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혈액형 중에는 치매가 상대적으로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는 얘기하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이 AB형이시라면 치매 검사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혈액형별로 절대적인 건 아니고 물론 검진이 제일 정확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